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요, 날씬함을 쫓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어떤 외모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 나가서 섭식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느 정도 외모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제 고학년 아이들을 보면 쉬는 시간에 몇몇 여학생들이 거울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 오늘은 머리 예쁘게 묶었다든지, 뭐 틴트가 반짝거린 게 예쁘다든지. 한 번은 몇 년 전에 살짝 스치듯한 말을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 한 아이가 자기 종아리가 너무 두껍다면서 이렇게 뼈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충격이었냐고요? 아니요. 그 말을 듣고 대답한 아이의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자기도 같은 생각을 했다면서 이렇게 종아리에서 근육만 이렇게 싹싹 잘라내면 좋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자,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뭐 다이어트를 입에 오르내리는 건 뭐 이미 일상이 됐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어떻게 뭐 단순히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계속 방치한다면 섭식장애로 갈 수 있겠구나.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자, 섭식장애라면 사실 거식증이나 이제 폭식증 같은 것을 섭식장애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때 아이들의 그러한 이렇게 뼈만 남았으면 좋겠다, 뭐 근육만 이렇게 잘라내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듣고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섭식과 관련된 통계가 생각보다 꽤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 섭식 장애 통계가 별로 없었어요. 뭐 통계가 별로 없다는 건 뭐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건가? 다행히 별로 없다면 참 다행인데 통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진짜로 별로 없거나 또는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할 만큼 어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이죠. 통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느낄 만큼. 자, 저는 사실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고 봐요.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 많은 성인들이 섭식에 관련해서 그저 잠깐 뭐 하는 폭식이나 또는 하다가 실패하는 다이어트 정도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나마도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가 국내에서도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자료인데요. 2년 전인 거죠. 내계권역의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됐어요. 초중고 4,05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 내계권역이라는 건 그 서울, 고양, 대구, 제주 이렇게 4개권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랍니다. 최초의 역학 연구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2018년도가 최초였답니다. 네, 아무튼 없는 것보다 낫죠. 자, 그때 초, 중, 고생 10명 중에 2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들의 경우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가 많았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식장애의 비율이 높았다고 나옵니다. 결국 섭식장애도 대한민국의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 다른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이 밖으로 두드러지니까 지금 그냥 거의 묻히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항장애, 과잉행동, 왕따, 불안, 학교폭력. 뭐 지금 급하게 꺼야 될 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바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서 섭식 관련 어떤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섭식 관련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급에서 만난 적이 있는가? 사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인식을 못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네. 부모나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섭식 관련 행동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밥을 아주 적게 먹는 아이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확연히 눈에 띕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빨리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해도 그런 아이들은 눈빛만 봐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 중에 이상하게 점심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면서 점심을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담임 입장에서는 속이 아프다는데 당연히 억지로 밥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또는 아주 그냥 조금만 먹는 걸 그냥 용인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점심을 적게 먹는 걸까요? 정말로 배가 아팠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의도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그날 오후 학원에서 어떤 영어나 수학 레벨 테스트를 본다거나 또 아니면 며칠 전에 절친이랑 싸워서 지금 좀 긴장 상태에 있다거나 힘든 상태에 있다거나 하는 일들과 공교롭게도 점심을 먹지 않는 날들이 또 겹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큰 일을 앞두고 밥맛이 없으니까 점심을 거르거나 이렇게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도 그럴 수 있겠지. 이게 섭식장애까지 걱정할 일일까요? 몇 개월에 한 번 가끔 이렇게 입맛이 없거나 스트레스로 폭식하는 걸 섭식장애까지 염려하는 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성적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의 어떤 절친 사이의 이별은요, 그 여파가 최소 2주 가고요. 길게는 한 학기 3달 동안 지속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속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건 이제 또 이번에 잘 못 봤어요. 그러면 다음 레벨 테스트를 잘 볼 때까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친구를 다시 사귈 때까지 아니면 절친이랑 다시 친해질 때까지 한 학기, 한 달, 3개월 담임 눈을 피해서 점심시간마다 정말 먹는 척하면서 잔반을 버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식장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저 아주 날씬한 모델을 꿈꾸는 그런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거식, 폭식 관련 모습은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 대인관계, 사회문화, 유전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종합적인 어떤 문제들이 늘 생깁니다. 자, 대부분 어떤 청소년이나 그 이상의 나이에 어떤 증상들이 드러나지만 섭식에 관련돼서 그 요인은 이미 훨씬 전에 초등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초등시기에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가? 초등학생은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무게가 줄었다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걸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면서 피하거나 갑자기 또 폭식을 이어간다거나 하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방하는 게 좋은데 예방 방안이 뭔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혼자 식사하다 보면 먹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요. 아이들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감정을 먹는 것에 투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면역력도 낮아지고요. 자, 그럼 어떤 노력을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감정의 해소는요, 그 감정의 역동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직시하는 데서 그 근본적인 치유 과정이 있어요. 맵고 짠 음식들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어떤 감정을 해소하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은요, 자기의 감정 해소를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요. 그 아이들도 나중에 뭔가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이제 먹는 것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자주 포옹해 주시는 것이 섭식 관련 증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포옹을 해주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섭식장애 연구를 한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섭식장애 환자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했대요. 이게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입니다. 키스나 포옹을 하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시고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자주 느끼게 해주시는 것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섭식 관련 연구를 해온 신경정신과 김윤리 교수가 계신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이나 식사가 배고픔이나 식욕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우 먹거나 먹지 않는 행동이 자신이 벗어나고 싶은 생각 혹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른 먹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의 내면에 어떤 감정 조절 욕구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통해서 풀기보다 진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